그 CATL이 갖고 있던 그 리튬 강산 이제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뭐 국제 리튬 업계의 이제 그런 판단으로는 여기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수급 측면에서의 조정이 뭐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대략 한 달여, 한 두 달 가까이 이제 지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리튬 가격에 이제 본격적인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EV 플랫폼이 있잖아요. EV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이 잘 없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테슬라고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고.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유럽 업체들이에요. 이 중저가 전기차는 내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맞추냐? 배터리를 최대한 싸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타면 탈수록 이게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양극재 시장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리튬 가격 상승하면서 사실상 이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수혜 이런 것도 이제는 목격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양극재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그와 관련된 업종들도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캐즘이 계신지. 벗어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리튬 가격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리튬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그 전기차 또 배터리 시장이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이런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광물부터 소재까지 그런 원재료들을 다 뭐 자기네들이 거의 뭐 지배할 수 있는 70% 이상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만들어 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그 뭐 산업 육성 방식을 보면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을 통해서 그 주기적으로 이제 공급 가인가 뭐 구조 조정을 거듭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그 CATL이 갖고 있던 그 리튬 강산 그걸 이제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뭐 국제 리튬 업계의 이제 그런 판단으로는 여기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그 수급 측면에서의 이제 이 조정이 뭐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게 이제 한 대략 한 달여, 한 두 달 가까이 이제 지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리튬 가격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내년 초 정도 지나가면 리튬 가격에 이제 본격적인 좀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리튬 가격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의 그 선행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바닥을 치고 오르는데 바닥을 치고 오르는 과정에서 보통 주가라는 것은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은 물론 이게 시장 흐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만 8월 초에 그 주가 급락 사태가 일어났던 그 시점을 바닥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지금 반등하는 국면이다. 물론 반등할 때 초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남아 있고 특히 이제 미 대선과 관련한 뭐 흔히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뭐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한국에 잘못 알려져 있는 뭐 과장되게 알려져 있는 뭐 노이즈이긴 하지만 뭐 그런 등등의 이제 노이즈들 때문에 이제 뭐 주가가 울퉁불퉁하죠. 뭐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미 8월 초를 뭐 바닥으로 해서 이게 이미 반등하고 있고 앞으로 큰 흐름에서는 향후 한 2, 3년까지는 2차 전지 섹터는 계속 뭐 주가가 상승할 실적이 올라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그 8월 달에 했던 블랙 먼데이가 아예 그냥 저점을 하고 그렇죠. 그때 장중 저점이었고요. 실제로 그때 뭐 꼭 뭐 2차 전지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 뭐 2차 전지가 대표적인데 그때 장중 저점 이후로 이미 바닥에서 뭐 요 며칠 2차 전지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8월 5일의 장중 저점 구간에 비하면 뭐 30-40% 이상 주가가 반등한 종목들도 뭐 여러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내년 초에 가서는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추세.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미리 이제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미대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소 뭐 이제 뭐 그 혹행한 뭐 이 주가 랠리를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미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 한국 배터리 산업에 이제 계속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저는 주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양극재 물으셨는데 양극재는 대표적으로 리튬 가격에 좌우됩니다. 그 판가가. 그리고 특히 그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주가 조정을 심하게 받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을 비싸게 사와서 싼 판가에 이제 팔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른바 역 레깅 효과라고 그러죠. 역 레깅 효과가 이제 지속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제 그 비싸게 사왔던 리튬의 이제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회계상으로 잡히면서 실적이 되게 악화된 걸로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올해 4분기면 완료가 되고 이제 역 레깅 효과에서 다시 이제 거꾸로 싸게 사와서 이제 비싸게 파는 이 레깅 효과로 이제 전환되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실적은 올해 한 뭐 업체별로 좀 다르지만 3분기가 바닥인 업체도 있고 또는 4분기가 바닥인 업체도 있을 텐데 올해 안에 이제 바닥을 찍고 뭐 적어도 내년부터는 실적 성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전방 시장 관점에서 봐도 그동안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기대에 못 미쳤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예를 들어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뭐 폭스바겐까지, BMW까지 사실은 폭스바겐은 아니고요. BMW까지 그 북미 시장에 또 도요타, 혼다까지 그 북미 시장의 올 들어 성장률이 50%, 60%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많은 분들이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자꾸 뭐 뭉뚱그려 보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 있는 건데 테슬라는 올해 이제 그 468의 원통형 배터리 빨리 생산 못한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델 Y의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뭐 그 모델 업그레이드라든지, 또 이제 이 저가 모델인 모델 2의 출시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등등의 상황들이 계속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부진을 겪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으로 와서는 그 이제 뭐 사이버 트럭 이제 출시 판매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모델 2도 나올 거고, 모델 Y 업그레이드도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사실은 이제 배터리 수요가 다시 이제 크게 늘어가는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오토런 할부 금리도 이제 인하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경우는 소비자의 한 80% 정도가 오토론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토론을 활용한 전기차 구매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그래서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큰 틀에서 보면 전방 시장의 캐즘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벗어났다고 지금 속단할 수는 없으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미 이제 바닥을 찍고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하면 또 빠지는 게 장비 쪽이잖아요. 뭐 셀도 있고 양극재도 있지만 또 장비 쪽인데 우리나라 경쟁력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사실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때는 우리가 뭐 IDM이라고 부르는 종합 반도체 회사, 뭐 삼성전자, 지금의 뭐 SK 하이닉스, 그때 뭐 현대반도체였지만, 이런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뭐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제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조금씩 이제 뭐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이제 성장하는 그림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소재나 장비에 그 뭐 반도체 산업의 이제 자금률이 대략 한 30%, 뭐 많게는 40%, 아직도 여전히 이제 뭐 반도체 소재나 장비가 국산화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데 2차 전지는 뭐 산업의 초기부터 해서 우리 그 지금 배터리 3사들이 워낙 투자를 많이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거치면서 이제 제조업 기반의 전반적인 기술력이 많이 향상돼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의 이제 소재와 장비 산업이 함께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 지금 배터리 셀 3사 외에도 그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의 국산화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뭐 낮게 잡아도 80% 이상이고 90% 정도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가운데 기술력도 가장 뛰어나죠. 사실 이제 뭐 배터리 스펙의 이제 그 우수성을 이제 드러내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양극재인데 LFP의 그 물성의 특성상
예,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를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예, 더구나 특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아직 안 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전기차를 많이 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배터리 성능을 별로 안 따지고 탔지만 앞으로 이제 배터리 성능을 따지는 시대가 오면 예, 싼 게 비지떡이라고요. 중국의 싼 그 LFP 배터리를 타고 안 다닐 겁니다. 아니 당장 지금도 인천 청랑 화재 났다고 해서 뭐 전기차 포비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러고 나서 사람들 다 한 게 우리 국산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가 뭐지 이렇게 다 찾은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것이고 북미 시장에서는 오히려 LFP 배터리의 비율이 점점 더 줄고 있어요. 오히려 삼원계가 더. 예, 3, 4년 전에 LFP 배터리의 그 점유율이 한 14% 정도 됐다고 하면 한 12, 3% 정도 됐다고 하면 이게 이제는 6%, 5%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반토막 이상 났어요. 이 중국 시장을 막았잖아요. 중국 전기차도 막고 중국 배터리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IRA 그 세제 규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가장 강력한 장벽이잖아요. 예, 그리고 현중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가 침투를 못하죠. 예,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메우겠습니까? 한국이 메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미국 배터리 시장의 거의 한 85%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무슨 뭐 LFP 배터리가 대세예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시장에서는 비율이 좀 올라가긴 해요. 얼마 올라간지 아세요? 2%에서 한 4%, 5% 정도로 올라왔어요. 몇 년간에 걸쳐서 겨우. 예. 이 점유율이. 근데 그것도 왜 올라가냐 하면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뭐 그다음에 이제 유럽 뭐 전기차 모델들이 예, 그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이제 유럽으로 수출되다 보니 거기에 탑재된 LFP 배터리 점유율이 늘어난 거지. 실제로 무슨 뭐 유럽 내에서 뭐 LFP 배터리를 엄청나게 생산해서 뭐 그렇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LFP 배터리도 용처가 있죠.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엔솔의 경우에도 런노향으로 LFP 배터리를 이제 공급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건 런노가 주문을 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당장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유럽 자동차들이 전기차 전환 시대에 경쟁력이 없어요. 예, 우리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그 EV 플랫폼이 있잖아요. EV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이 잘 없거든요. 예, 그걸 잘하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테슬라고 두 번째로 잘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고 근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유럽 업체들이에요. 예, 뭐 르노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못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앞으로 전기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효율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 코스트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중저가 전기차는 내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맞추냐? 배터리를 최대한 싸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LFP 배터리를 쓰면 물론 LG 엔솔이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LFP 배터리의 속성 때문에 예, 주행거리가 짧다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특히 겨울철에 이게 뭐 충전량이 갑자기 확 준다든지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타면 탈수록 이게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일 겁니다. 예, 그리고 LFP 배터리는 주로 이제 ESS용 정도로 쓰인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걸 제외하면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는 하이니켈부터 해서 가성비 짱인 뭐 그 한국에서 만드는 고전한 미드 니켈 배터리. 예, 그리고 폼팩트 상으로는 지금은 되게 이제 좀 점유율이 낮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사력파의 원통형 배터리 본격적인 그 생산과 판매에 따라서 예, 그 사력파의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예.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